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의 견우가 30대 후반에 마포구 공덕동에 사시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근막 통증 중 치료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후기 살펴보겠습니다. 임신 3개월 상태에서 이곳에 방문해 모든 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서 기쁜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도 건강하다고 하니 안심이 됩니다. 아무래도 임신 3개월 상태시고 하시니까 어떤 치료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에서도 해줄 게 없다고 해서 저희 한이 오시게 됐는데, 환자분께서 한방치료에 대한 믿음도 있으셨고, 제가 환자분께서 이런 건 이렇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니까 믿고 따라주셔서 이번에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포 공덕동에 사시는 30대 후반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목과 어깨 결림은 늘 있었는데 2달 전에 이사를 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형외과에서 근막 통증이라고 했습니다. 참을 만한 정도에서 치료를 했다 안 하다 했는데, 이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증상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임신한 상태라 정형외과에서도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셨던 환자분입니다. 근막 통증 증후를 나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 하면 좋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만의 해방 도구를 만들어 두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근막 통증이 있는 상태다 뭐 이사라든가 임신 여러 것들이 복합되면서 더 빵 터졌던 경우라서, 무엇보다도 또 임신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치료가 필요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근막 통증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내적인 원인은 강박적인 성격, 집착하는 성격, 자기관리가 철저한 성격이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만성적 또는 극도의 강력한 스트레스 노출되면서 빵 터진 게 바로 근막 통증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외적인 원인은 잘못된 자세, 과음, 과로, 불면으로 생길 수 있고요. 이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이 결합될 때 더욱더 강력하게 폭발합니다. 외상으로는 발생할 수도 있고, 특발성 원인 불명으로도, 내적인 원인이나 외적인 원인 없이 특발성으로 해서 원인 불명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인 불명 발생한 상태에서 또 외적인 원인이나 외적인 원인이 결합되면 더욱더 강력해지겠죠. 그래서 근막 통증 중 환자분들 오셨을 때는 뭐 며칠 돼서 이렇게 오셨어요 하는 경우 없고, 몇 달 되었어요 이런 것도 되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몇 년 됐어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요. 10년, 20년 됐어요 하는 것도 흔치 않게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발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근막 통증이 있으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사를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스트레스까지 있으시니까 더 강력해진 거죠. 또 임신 3개월 상태니까 얼마나 예민하시겠어요. 그리고 한 달 가실수록 몸이 무거워진 상태에서 근막 통증에다 이런 것까지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빠르면서도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이 알려드린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환자분께서는 이제 아프거나 힘드시면 마사지거나 막 그분을 자극 푸는 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마사지 거는 같은 거는 근육통 같은 데 풀리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근막 통증 얘기가 좀 달라요. 근막을 자극함으로써 통증 유발점을 활성화시켜 점점 퍼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근막 통증 증후는 막 거기 부위는 할 땐 좋다고 해요. 근데 편안함 그 편안한 지속감이 5분 이상 또 점점 더 세게, 즉 횟수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그것만 보아도 근막 통증 증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부위가 아프니까 자꾸 주무르고 마사지하고 자꾸 막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근막을 자극해서 통증 유발점을 활성화하면서 근막 통증이 점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라고 했고, 자꾸 손이 가거나 힘드신 분은 아이스벌 하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을 하면 또 심해진다고 하셨더라고요. 목과 어깨에 있었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뭐죠? 집안일이 대부분 내려봐요. 뭐 설거지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전기 청소라든가. 그래서 일을 하실 때는 남편분의 좀 도움을 확실히 좀 받으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환자분께서는 이제 육안상으로도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라운드 숄더에 대한 압박감을 갖고 있어요. 계속 이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특히 근막 통증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하면 또 다른 자극원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 하지 마시고 가슴
시선을 눈높이로 한 바른 자세를 연습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막 통증이 좋아지시면 라운드 숄더에 대한 느낌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환자께서 믿고 따라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근막 통증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하는 가슴 펴기 하는 것도 사라지셨습니다. 환자분의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목과 어깨의 근육을 풀어주면서 목과 어깨의 바른 정리를 도와주고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열을 잡아주고 근막 통증존의 재발을 막아주면서 근막의 정상 유도를 하게 되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의 방송 보신 분 아실 거예요. 견우 방송의 핵심 뭐다? 증상별 주의사항. 근막 통증 좋으면 일단은 아픈 곳을 만지거나 마사지 하시면 안 돼요. 마사지거나 막 주무르면 그 순간은 좋아지겠죠. 얘는 근육통이 아니라니까요. 근육통은 여러분이 마사지를 하고 스트레칭을 분명히 좋아져. 근데 근막 통증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단 자극이 들어가면 두두두두 한 마사지건이 들어가면 그 외부 자극 때문에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 자극이 근막의 통증 유발점을 활성화시켜서 점점 나빠지는 거죠. 만지거나 마사지 하지 마시고 손이 가거나 불편한 아이스팩을 해보세요. 10분에서 20분 하루에 두세 번 저는 추천해드리고 언제? 일어나자마자 한번, 뭐 밥 먹고 나서 한번, 뭐 회사 와서 뭐 점심 먹고 나서 한번. 회사에서 민망하시면 집에서 한번 해서 10분에서 20분 하루에 두세 번, 세네 번 하시면 좋고요. 근막 통증은 술을 드시면 나빠져요. 그래서 뭐 술을 끊으시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면 양과 횟수를 조절하시라고 하고요. 또 잠 못 자면 나빠져요. 그래서 커피, 콜라, 홍차, 녹차, 바카스, 에너지 드링크, 초콜릿 등을 주의하시라고 하는데 저런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저는 커피 10잔 마셔도 정말 잘 자요. 근데 안 드시면 더 잘 잔단 말이야. 그래서 안 드시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시면 양과 횟수를 조절하시고 그리고 가급적 오전 10시 이전을 추천해드려요. 왜? 오후에 드시면 커피가 들어와서 나가는데 9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커피 마시는 시간 아침이 아니야. 오후 2시, 3시, 4시, 5시야. 그럼 그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꼬박 새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빠져요. 근데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견우도 한의원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는 있어요.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가급적 덜 받으려는 노력과 함께 더불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해우소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신한 상태라 함부로 치료받을 수가 없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방법이 있긴 하네요. 정말 꼼꼼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치료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치료에 임해 주셨고 주의사항도 잘 지켜주셨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번에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만으로는 여러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치료에 도전해보세요. 견우가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